조국통일 만세!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이 쌍방울의 공장에 이해찬이 갔었다라는 거. 과연 이게 우연일까? 돈을 제공한 쌍방울, 뒷배의 이해찬, 실무자 이화영, 여기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이재명이 이득을 보면은 또 이득을 보는 이 개인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 쌍방울이라는 거는 2018년, 2019년 동안 경기도가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한테 대북 송금을 했고, 그 중심에는 당시에 이재명이 임명한 경기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브로커로 활동한 안부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쌍방울은 돈을 보내 주체죠.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돈을 보내서 대북 사업권을 따내서 쌍방울은 주가가 3배가 뛰고 북한으로부터 단독적인 대북 사업권을 따내고, 그 다음에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은 이재명을 위해서 일하고, 북한과 단독적으로 지방정부가 북한과 단독적으로 뭔가 한다라는 정치적인 성과를 만들므로써 이재명을 띄우고, 이재명의 정치 성과를 얻고 북한도 용돈을 버는 운명 공동체가 형성된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안보수는 이 브로커죠, 그죠? 이 사람은 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3년 6개월을 받았는데, 그것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돈을 횡령을 했고, 북한한테 불법적으로 국가의 허락도 없이 5억의 현금을 줬기 때문에 이런 대북 송금은 외환법 위반이 된다. 횡령과 외환법 위반 이런 게 다 적용이 되어서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재판인데, 이 사람은 피렘입니다. 이 사건의 완전 피렘이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진짜 거물급은 누구냐? 위로 올라가면은 김성태, 그 다음에 이화영, 이재명,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이 정도의 사이즈 일이라면은 당시에 이재명을 밀었던 이해찬의 사주가 있었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추측이었는데 이제는 물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최근에 김성태 회장의 입에서 김용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성태의 초기 반응은 나는 이재명 몰라요. 에? 그러다가 모든 거를 포기했습니다. 왜? 본인이 다 뒤집어 씌우기에는 이건 너무나 큰일이거든.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북한에. 근데 거기 불법적으로 돈을 갖다 주다 걸렸다. 근데 그거를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 쌍방울이 끝나는 겁니다, 김성태는. 그냥 인생 끝. 근데 여기에 김성태 같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건달이긴 하지만은 호남에서 건달로 컸고 사채업했고 그 다음에 기업 인수합병으로 컸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나가다가 지금 사고가 난 거거든. 근데 이렇게 금융과 정치적인 것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그리고 검찰에서 요직에 앉았었던 사람도 사회이사로 임명할 정도로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롭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자기 모든 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재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총대를 매겠냐고. 안 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보좌관들 시켜가지고 모든 거를 오픈해라. 김성태가 쓰는 핸드폰도 지금 제출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성태 입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김용이라는 이름이 나온 게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이재명과 어떤 식으로 소통했는지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김성태가 대북 송금을 할 때 경기도 대변이 김용에게 보고를 했다. 전화로 2차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까지는 김성태와 이재명의 연결고리가 좀 약했습니다. 서로 부인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구체적인 게 막 드러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제가 기사를 보는데 동아일보에서 단독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이해찬과 이화영이 쌍방울 중국 공장에 방문을 했는데 2017년에 버젓이 나타납니다. 이화영 뒤에 있죠, 그죠? 중간에 이해찬입니다. 뒤에 이름도 버젓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님. 그러면은 이해찬이 중국에 있는 쌍방울 공장에 방문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화영과 함께 있을까? 왜 쌍방울과 함께 있을까? 이런 전말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3자입니다. 경기도는 이재명이 당시에 경기지사였죠, 그죠? 북한과 남북 경협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 오갔어요. 근데 이 돈을 대야 됩니다. 왜냐면 북한은 돈을 안 주면은 일을 안 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의회가 반대를 많이 하는 거라. 도지사는 밀어붙이고 싶은데 경기도 의회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화가 났어. 근데 여기에 쌍방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쌍방울이 대신 돈을 내줄 테니까. 여기 경기평화부지사는 이화영이었죠, 그죠? 이화영과 친한 게 쌍방울이 김성태고. 그러니까 형님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물어보니까 일단은 500만 달러를 달라더라, 북한에서. 그래서 쌍방울이 김성태가 500만 달러 정도는 껌것이죠, 이러면서 돈을 냈어요. 근데 그 북한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김성태가 이화영이랑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300만 달러를 더 주겠다. 근데 우리도 원하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이 마음을 좀 열어달라. 그래서 300만 달러를 더 얹고 여기다 100만 달러를 더 얹은 거라. 그 다음에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에르메스 안장과 갖가지 사치품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 쌍방울은 왜 이렇게 경기도의 수족처럼 움직여줬는가? 간단합니다. 북한으로부터 대북 사업권을 받게 되면은 쌍방울은 주가가 3배가 뛰게 된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엄청난 돈을 이미 벌었고 이게 사업권을 따내서 대한민국 또는 중국에서 일을 하게 되는 순간 쌍방울의 주가와 쌍방울의 이익은 상승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김성태는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그럼 김성태와 이화영은 무슨 관계냐? 20년 지기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부지런하게 북한을 물고 늘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인생 재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화영이라는 인물, 이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이 한 번 2004년에 공천을 따내가지고 서울 중랑갑에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근데 이후에는 모든 경선에서 다 탈락합니다. 2011년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내 경선에서 최문순한테 져가지고 탈락하고 2016년 총선에서는 용인시 병에 나왔다가 이우현에게 경선에서 밀려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20년 총선에도 용인갑에 나왔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렇게 계속 떨어진 인생인 거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인생을 잘 보십시오. 그래 나름 그래도 노무현 키즈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열린우리당에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2000년대에 옛날에 운동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열린우리당에서 막 열심히 활동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파워게임에서 밀렸어. 근데 다른 일자리에 만족하겠습니까? 만족 못합니다. 왜? 벌었던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한테 기웃거리게 되냐? 김성태랑 여기서 친해지게 됩니다. 2011년에 쌍방울의 고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지만은 고문으로 들어가서 용돈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서 2018년부터는 경기 평화부지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인생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단 하나의 미션만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소음풀이 한번 해보자. 이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각자의 욕망이 엉켜서 대북 송금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 여기까지 한번 무너졌는데 한번 과거의 영감을 찾아보자. 어떻게 해볼까? 이재명이랑 북한이랑 쎄쎄쎄하는 그림 한번 만들면은 이재명 다음 대권 간다. 그럼 김성태 같은 경우는 뭐죠? 서울 올라와가지고 기업 인수합병 해가지고 또 돈 벌고 그 다음에 주식 주가 조작해가지고 또 한번 벌고. 근데 이 사람도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가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겠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북한과 연계하면은 주가 터진다. 그거를 떡밥을 덥석 문 겁니다. 김성태가. 각자의 욕망이 만나는 거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죠? 원래 아웃사이더였죠. 근데 2018년 19년 무렵에는 잠룡이 많았단 말이에요. 민주당 내에서 뭐 조국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제끼려면 큰 한 방이 필요해.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그럼 북한이랑 그림 하나 만들어야 되죠. 야, 이재명이 거물인가 보다.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떡밥을 다 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궁금했던 거는 이 정도의 큰 사이즈 일인데 이거는 청와대에서 알게 되거나 청와대에서 개입하면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단독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어떠한 존재가 디펜스를 쳐줬지 않겠는가 또는 간섭을 배제하는 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이해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점점 결말로 가고 있습니다. 이 피레미,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피레미는 지금 3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복잡하겠죠. 이미 이 사람은 쌍방울로부터 그 뇌물을 받았다. 그걸로 이미 감옥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얹어지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대북 송금을 하는데 이재명의 허락도 없이 평화부지사의 권한으로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그럼 이 사람도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르쇠 버티고 있는 거고 김성태랑 검찰에서 사자 대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화영이 계속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모르게 그냥 그 쌍방울이 그냥 대북 송금한 겁니다. 시침이 떠니까 김성태가 화가 나가지고 아따 형님 어떻게 나한테 그래요? 20년직인데 이 사건이 무죄가 날 것 같냐고 뭐 엄청 뭐라 했잖아요. 그죠? 그만 버티고 실토를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겁니다. 여기서 김성태의 선택은 내 혼자 총대 매면은 우리 식구 내 인생 그냥 끝나버린다. 정치사범으로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제출을 하고 있죠. 핸드폰도 냈습니다. 이화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는 김성태입니다.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입을 여는 과정 속에서 김용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이재명에게 내가 보고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털어내는 거죠. 김성태의 지금 본질은 단순합니다. 경기도를 잡아 넣어야 됩니다. 이재명, 김용, 이화영한테 이화영과 책임을 분산을 시켜야 그나마 자기가 받는 시령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김용 얘기도 하고 이재명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화영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의 수행비서는 왜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았을까? 굉장히 합당한 질문입니다. 핸드폰 안 버리고 가만히 놔뒀을까? 몇 년 전에 썼던 핸드폰을 다 증거자료로서 제출하려고 만약에 일이 잘못됐을 때 여기 어떤 녹취록이 있을까? 여기 어떤 문자가 있을까? 여기 어떠한 자금의 흐름에 대한 내역이 있을까? 이걸 기반해가지고 검찰이 지금 수사하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찬과 이화영이 쌍방울의 공장에서 사진 찍힌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거죠. 이화영이라는 인물은 2011년 강원지사 공천에서 탈락했고 2016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2020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2004년에 한 번 정치인을 했을 뿐인데 그 영광을 다시 찾고 싶겠죠. 그죠? 근데 돈이 당연히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화영 같이 어설프지만은 정치적인 파워가 좀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이런 C급 정치인이 필요한 쌍방울과 친해지게 됐고 쌍방울의 고문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화영은 재기를 노렸을 겁니다. 한편에서는 성남과 경기도를 기반으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과의 관계도 계속 두텁게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이해찬과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민주당 관련 인사들한테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할 역량을 갖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또아리를 틀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라고 2017년 무렵에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 가서 사진을 찍겠죠. 이런 대화가 만약에 있었다면 여기에 기반해서 이제는 이 쌍방울을 이화영이가 경기도랑 커넥션을 시키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해찬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거 보십시오. 쌍방울은 의리가 있습니다. 호남 출신에다가 민주당 좋아합니다. 그래서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돈을 좀 주고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 이재명의 정치적인 파워가 세질 것이고 그러면은 친문과 이낙연계를 견제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길 겁니다. 당내에. 더욱더 민주당 내에 당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더욱더 공고히 해줄 수 있는 파워가 형성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야, 내가 저 정치적인 어떤 이런 뒷배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이화영이 이재명을 이해찬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 말을 누가 했다? 김만배와 유동규가 했습니다. 김만배가 검찰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인 뒷배가 필요한 이재명한테 이화영을 소개해줬고 그 이화영이 이해찬을 다리를 놔줬다. 그리고 김만배는 여기서 또 왜 튀어나오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요 하나 또 있네. 그게 김만배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득을 보는 사람 그 관점으로 보면 이건 다 보입니다. 이 사건은. 그게 바로 이화영이죠. 두 번째가 김만배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패권을 장악해야 되는 이해찬입니다. 다 만나는 거거든요. 이해찬 참고로 거물급 정치인이 맞죠, 그죠? 김대중이 굉장히 중용을 했습니다, 이해찬. 그래서 교육부 장관을 시켜줬죠, 김대중 때. 노무현 때는 국무총리까지 하고 문재인 때는 당대표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해찬이. 민주당의 상왕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쳤다고 중국에 있는 쌍방울 회사에 가서 이러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아주 더러운 것에 돈이 쓰여야 되는데 정치를 하려면은 거기에 배짱 걸고 돈을 배팅할 사람이 누구냐? 화영아. 누가 있어? 쌍방울입니다. 오케이, 좀 지켜볼게. 그 공장이 뭐 한다고? 내가 한번 가볼게. 그러면서 이해찬의 보좌관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들어갑니다. 억측 아니죠, 그죠? 그럼 쌍방울엔 왜 이상하게 이해찬과 이재명의 측근들이 다 들어가서 사회이사를 하고 있을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이해찬 입장에서는 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좀 더러운 일 할 때 좀 나서 봐. 응? 그리고 우리 애들 저 용돈 좀 받아야 되니까 저 사회이사로 좀 받아주고 정치적인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앞으로 운명 공동체 약속? 그러면서 쌍방울 김성태도 든든했겠죠. 와, 우리 해차의 형님 보좌관이 이제 사회이사로 들어오고 이화영이가 사회이사로 들어오고 이재명 측근들이 사회이사로 들어오고 이재명 변호사들이 사회이사로 들어오고 나 이제 무서울 거 없네. 대국송금 해도 되겠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이 사람들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해찬은 20년 집권이죠. 이재명은 대권 주자입니다. 그리고 김만배는 대장동입니다.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뭐 이재명 밑에서 뭐 총리나 뭐 그런 거 하고 싶었겠죠, 장관이나.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이재명이 아웃사이드로 따로 놀고 있었는데 이런 거물급을 어떻게 소개해줬느냐. 그거는 바로 김만배가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김만배가 쭉 보니까 이재명이 쭉쭉쭉 치고 나가서 대장동이 터져야 되는데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나더라도 디펜스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면 대통령 돼야 된다. 그럼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해찬을 만나야 된다. 근데 이해찬을 만나려면 누굴 꼬드겨야 되냐? 이해찬의 측근이라 볼 수 있는 이화영을 꼬드겨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화영과 김만배는 어떤 사이냐?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이화영이 선배고. 그래서 선배님,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 괜찮은데 조금 지금 힘든 게 있거든요. 한 단계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뭐 좀 없습니까? 내가 이해찬 선배님 아는데 소개해줄게. 그러면 대선 주자 가는 거야. 그러면 이화영은 중간에 딱 보니까 좌우 겼는지를 딱 해보니까 이해찬과 이재명을 연결시키면 기가 막힌 케미가 나올 것 같은데 딱 왁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해찬 같은 경우는 20년 집권 거죠. 본인이 말하는 사법, 언론, 검찰, 비즈니스, 시민조직 이런 모든 게 민주화되는 것이 이 사람이 말하는 진보 집권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문재인과는 또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면서도 노무현의 연장선상에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2018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대북송금이 활발하게 이어졌었던 2018년, 2020, 2019년에 그때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찬이. 이때 북한의 평양에 방문해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 앞에서 뭐라 얘기했냐. 남북 국회 교류를 더 많이 함으로써 남북의 교류를 확대하겠다. 근데 이때 이 다음 달에 경기도와 북한의 교류가 시작이 되었죠. 이거 우연 아닙니다, 이런 거. 그러면서 김성태가 북한의 대북 송금을 할 때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러죠. 조국 통일 만세!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이 쌍방울의 공장에 이해찬이 갔었다라는 거. 과연 이게 우연일까? 돈을 제공한 쌍방울, 뒷배의 이해찬, 실무자 이화영, 여기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이재명, 이재명이 이득을 보면은 또 이득을 보는 이 개인들. 그래서 이재명을 밀어야 됩니다. 그럼 이재명을 밀려면 한 방이 필요한데 그 한 방이 뭐냐? 북한과의 교류죠. 근데 이거 심부름 하는 사람도 조국 통일 만세 소리 질렀던 게 과연 우연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순진하거나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우연이다. 김성태가 대북 송금을 했던 것도 우연이다. 이화영이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했던 것도 우연이다. 이재명이 북한 인사들과 만났던 것도 우연이다. 이해찬이 쌍방울 회사에 갔던 것도 우연이고 이재명과 이해찬의 보좌관들과 변호사들이 쌍방울의 사회회사로 들어갔던 것도 다 우연입니다. 라고 믿는 순진한 믿음이 작용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우연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과 이 이해찬의 대북 사업은 경기 시절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성남시장부터 호시탐탐 길을 노렸다. 이게 뭡니까? 민주당 진영 내에서는 이게 큰 한방이라는 걸 계속 암암리에 스스로들 알고 있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꿈을 꿨다라는 거죠. 이해찬과 함께 평양 뮤지컬을 추진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무산됐습니다. 근데 경기지사 시절에 한 번 더 한 겁니다. 이화영을 통해서. 근데 이런 불법과 로비와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지금 꼴이 잡혔고 제일 필의 미인 안부수는 3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위에 김성태와 이화영이고 그 위에는 이재명과 이해찬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미 들어갔고 물증이 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김성태의 핸드폰과 김성태 지인들의 증언과 김성태의 직접 증언을 통해서 이런 수면 아래에 묻혀있던 증거들이 막 드러나고 있고 이화영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지 본인이 과연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지 아니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날을 기다릴지 그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진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이 사건은 아마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모르고 국가의 적인 북한한테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까 나는 정권 한번 잡으면 장땡이다라는 그런 정신나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융합이 되어서 일어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